서비스 매너 실습 11주차 강의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음료 서비스입니다. 10주차 2강에 이어서 3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교재 7장에 해당이 되며 2강에서는 11주차 2강에서는 교재 8장 주문 서비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주차 2강에서는 와인 서비스와 디캔팅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자, 와인 오픈하는 거 보셨죠? 네, 첫째 캡슐, 호일을 일단 벗겨내는 작업, 그리고 또 스크루, 와인 스크루로 현재 와인 코르크를 꺼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디캔팅, 특히 오래되고 고급 레드와인은 디캔팅하는 서비스까지 학습하였습니다. 11주차 1강에서는요, 샴페인 서비스와 브랜디 서비스, 위스키 서비스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음료 서비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샴페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샴페인은요, 피노누아 또는 피노 메뉴에 그리고 청포도인 샤르도네 등 이 세 가지 품종으로 주로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검은 포도는요, 껍질을 제거하고 만들기 때문에 레드와인이 아닌 화이트와인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대부분의 제품은요, 상기 3개 품종으로 서로 배합하여 생산하지만 검은 포도로만 만든 화이트와인이라는 뜻에서 블랑드 노아르와 청포도로 만든 화이트와인이라는 뜻에서 블랑드 블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생산합니다. 샴페인은요, 프랑스 샴팡유 지방에서만 생산된 포도만을 사용하여 전통 양조법으로 생산한 것만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스파클링 와인에는 샴페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 대비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샴페인에 대한 서비스는요, 스파클링 와인을 통칭하여 사용되고 있을 정도이고요. 이 스파클링 와인은요, 주로 파티 때 쓰이는데 마개인 코르크 안에서 탄산을 밀어내어 발포되는 것으로 축제용 와인이라고 합니다. 고급 음식점에 가면요, 최고 레벨인 그 레벨에 랭크된 술인 돈페리뇽이 있습니다. 돈페리뇽이나 또는 퀴르크와 같은 고급 샴페인이 있고요. 이는 세계 최초로 샴페인을 발명한 수도사의 이름을 브랜드로 내서 판매하고 있는 돈페리뇽은요, 이 샴페인의 원조이자 최고급 샴페인이고요. 지금 보이는 사진입니다. 사진에 있는 우리 실습실에 가면 이제 요 병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 누이비통으로 유명한 LVMH 그룹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샴페인은 이제 서비스 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일단은 그 화이트 와인 서비스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만, 일단 그 캡슐이 병이 두껍고요. 병이 두껍고 무겁고 또 캡슐 안이 일반 코르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코르크는 여러분이 우리가 코크 스크루를 가지고 오픈할 수 있는데 샴페인은 그렇게 다른 게 아니에요. 샴페인은 화이트 와인보다 병이 두껍고요. 그리고 가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칠링 시킨 후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칠링이라는 거는 이제 시원하게 보관하는 거죠. 샴페인은 탄산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코르크를 제거할 때는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보통 보게 되면 흔들어서 초보자들이 보게 되면 와인을 들고 가다가 흔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탄산가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잘못 열다가 이 코르크가 무려 뭐 한 50m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거기는 와이어가 있어서 잘못 나가는 손님들 얼굴에 맞는 경우에는 큰 상처를
나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 고객한테는 특히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요령이 있습니다. 샴페인 쿨러에 얼음과 물을 3분의 4 정도, 4분의 3 정도 채워서 고객이 오른쪽으로 가고요. 샴페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고객에게 상표를 확인시킵니다. 이제 주문한 샴페인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병문을 둘러싼 호일을 일단 벗겨내고, 자, 왼손에 엄지손가락으로 철사망의 코르크 위를 누르고요. 오른손으로 그 철사 고리를 풉니다. 풀고요. 그리고 병을 45도 각각 기울이고, 자, 왼손의 엄지와 그 다음에 둘째 손가락을 사용하여 서서히 위로 올리며 오른손으로는 병을 좌우로 약간씩 돌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죠? 이거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코르크 마개가 튀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특히 뻥 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왜냐하면 식사하다가 놀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소리를 내서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은 축포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축배를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딩이나 또 그런 때는 이렇게 그 연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고급 레스토랑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이제 코르크 마개를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병립 림 주위를 깨끗하게 서비스 타월 암타올이라고 그랬죠. 그걸 닦고 자 호스트에게 먼저 테스팅을 시킵니다. 그리고 샴페인을 잡을 때는요. 크로스 냅킨을 사용해도 되며 상표가 고객에게 보이도록 합니다. 자, 고객이 먼저 3분의 1 정도 따라 거품을 가라앉히고 재차 또 따라 그러면 쿨러에 있는 것을 보고 한번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샴페인 쿨러 또 와인 쿨러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칠링을 시켜서 여기는 이제 물기를 닦습니다. 서비스 타올로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호일이죠. 캡슐에 보게 되면 이거를 벗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어요. 다 벗겨놔서 여기에 이제 호일을 윗부분을 제거하고 이 와이어를 갖다가 이제 풉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동영상을 보고요. 다시 한번 Thank you for 설명드리도록 watching 하겠습니다. this video. Today we are going to learn how to open and serve a bottle of sparkling wine or champagne. Sparkling wine or champagne is best served chilled. First, present the open wine list to the host. Once the host has made a decision, remove the wine list and go and prepare the order. Collect the bottle of sparkling wine or champagne from the barman or service area, as well as the champagne flutes. The flutes are then placed on the table. Present the unopened bottle to the host. The host will check that it's the correct bottle and then indicate that you can open it. Using the tag on the bottle, remove the top part of the foil covering. Once you have removed the foil covering, place it in your pocket. Place your thumb over the top of the cork to prevent it from shooting out before you untwist the wire cage 6.5 turns. Hold the champagne bottle at a 45-degree angle. Firmly grip the cork and the cage in your left hand, turn the bottle, and gently let the cork come out with a whisper. Pour a small amount of sparkling wine or champagne into the champagne flute for the host to approve. Once the guest shows you approval, serve the ladies first. The champagne flute is the only glass that may be picked up to make pouring easier. First, fill the champagne flute a little less than a third of the way and let the foam subside. Then pour the rest of the sparkling wine or champagne until the glass is 2/3 full. Once the ladies at the table have been served, move to the other guests and top up their champagne flutes. Then return to the host and top up his champagne flute. Place the bottle of champagne in the ice bucket and leave your guests to enjoy their champagne or sparkling wine. 네, 여기 동영상에서 보게 되면요. 두 가지를 꼭 체크해야 되는데, 첫째,
그 일반 화이트 와인이나 레드 와인처럼 병을 가지고 글라스에다가 서빙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 글라스를 들고 우리 처음에 맥주 서비스 보셨죠? 45도 각도에서 어, 그 따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포를 나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식인데요. 만약에 그냥 잔에다가 테이블에 있는 잔에다 놓고 따라 드려도 돼요. 근데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냥 거품이 갑자기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집어가지고 각도를 나눠서 이제 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게 되면 와이어를 잡고 와이어를 푸는 거 아닙니다. 완전 풀긴 합니다만 어떻게 돼요? 자, 그걸 병목을 코르크 잡고 뭐를 돌리죠? 병을 돌리는 거예요. 병을 돌려서 그 병을 돌리면 살살 얘가 좀 나와요. 압력에 의해서요. 그러면 이제 살짝 돌리면은 피 소리가 나요. 살짝 소리가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오픈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빙을 이렇게 한다는 거 정도로만. 자,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이제 샴페인 서비스였고요. 다음은 이제 브랜디 서비스입니다. 브랜디. 자, 브랜디는요, 그 와인을 증류한 고알코올수를 의미합니다. 자, 브랜디는 와인을 증류한 거예요. 그래서 와인을 증류했기 때문에 뭐죠? 포도주를 증류한 겁니다. 그래서 고알코올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꼬냑이나 아르마냑이 대표적이죠. 주로 이제 식후에 제공이 되고요. 브랜드는 대체적으로 프랑스에서만 이제 주로 많이 나옵니다. 프랑스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이 곤약이나 아르마냑은 지역명인데 그 지역을 하나의 이제 브랜드가 된 것이죠. 다른 술에 비해서 좀 식후에 마시기 때문에 그 좀 비교적 그 손의 온도, 사람의 이제 사람의 그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마시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지금 이제 보이는 사진은 이제 여기 촛불로 이 글라스를 이 스탠드에 올려놓고요. 데펴서 돌리는 겁니다. 돌려가지고 살짝 데펴서 드시게 되면 이 방향성이 되게 좋습니다. 방향이요. 그래서 식후주에 마시는 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서빙하기 위해서는요, 전용잔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용잔이 필요하고요. 이게 브랜드 잔이라 그래요. 브랜드 잔 또는 스니퍼 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중지와 검지 사이에다가 이제 그 약지죠, 약지 사이에다가 글라스를 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이게 스월링이라는 거 흔들어 가지고요. 브랜드 글라스 잔에다가 제공하고 1온스 정도 기본적으로 서빙합니다. 1온스 아마 여러분 조주 그 실무에서 여러분 아마 그 지거라고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는 1온스, 또 하나는 이제 2온스 또는 1.5온스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1온스 정도 살고 과거에는 이제 시가 서비스와 함께 제공됐어요. 이 담배를 태우셨던 분들은 이 브랜드와 이 시가가 정말 잘 매칭이 잘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떻게 돼요? 국내는 이제 실내에서 흡연할 수 없는 관계로 이제 보기도 어려워요. 현재 시가 서비스는요. 매우 제한적으로 하는 것 같고 국내에서 이제 보기가 어려워진 서비스가 된. 다음은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한 그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브랜드 종류, 꼬냑의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We have Hennessy, we have Cordon Bleu, Martell Cordon Bleu, and B&B. We also have Remy VSOP, which is a sparkling champagne cognac. So these are your cognacs. They're usually pretty expensive, so they're more, they're high-end products. So usually when people ask for any of these cognacs, they're in a brandy snifter. That's the way they're served. Usually Hennessy is very popular, like Henny and Coke is very popular. But otherwise, they're all served in brandy snifters. What you should do is, when you pour it, like count about 4. And that's really all that should be in a brandy snifter. That when you lay it on its side, it should not tip out. It should come right to the rim without tipping out, without falling out. So that would be the correct pour of a brandy snifter.
not supposed to be filled to the top unless, of course, the person wants a double or a triple. 예, 정확하게 이론서 따셨네요. For a brandy snifter, and they're to sip it, not gulp it. I hope you enjoy your brandy snifter, and until next time, cheers. 네, 이제 꼬냑의 그 종류 좀 소개해 줬고요. 브랜드 잔에다가 따라가지고, 원래는 이제 지거를 이용해서 해도 되는데요. 저렇게 이제 숙련돼 있으면 정확하게 이제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 연출하는 것을 보여주셨네요. 저정 잔에다가 나가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스키 서비스인데요. 위스키. 여러분 위스키 잘 아시죠? 예, 위스키는 이제 칵테일로서도 가장 많이 나가는 술이죠. 자, 위스키는 이제 볼이나 밀, 옥수수 따위 곡류를 발효시켜서 증류시킨 술입니다. 보통 붉으스름하고요, 특이한 향이 나고 물로 희석하여 알코올을 약 50에서 70도 정도로 조정하여 통에 넣고요, 3년 이상 숙성시키는데 그 원액을 몰트 위스키라 그래요. 몰트 위스키요. 그래서 브랜드 시킨 거는 브랜드 시키지 않는 것을 그냥 위스키라고 하는데 원액 하나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스키는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재는 이제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한 것이니까 여러분 강의 노트를 이제 같이 참조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위스키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그 메가를 사용한 곡류가 있는데 옥수수나 이제 호밀, 보리, 밀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이거를 이제 물에다가 섞게 되면 당화라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이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이 나오면서 이제 그 알코올이 나옵니다. 이걸 발효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증류시키고 다시 오크통에 넣어서 숙성시킨 술을 바로 이제 위스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옥수수고 어떤 거는 이제 호밀이고 보리고 어떤 건 밀인데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위스키 맛이 틀리고 그렇습니다. 숙성하는 동안에 향미와 향치 그리고 위스키로서의 품격을 얻게 되고요. 이러한 위스키는 국가와 지방에 따라서 원료, 그다음에 증류법, 저장법 등이 각기 다른 종류의 위스키가 만들어집니다. 위스키 중에서 그러니까 증류 중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는 것이 바로 위스키입니다. 대표적인 종류를 보게 되면요. 스카치 위스키, 버번 위스키, 라위 위스키가 대표적입니다. 칵테일 위스키로는 이제 스카치 위스키와 버번 위스키가 이제 주로 그러면 스카치 위스키부터 좀 한번 알아볼게요. 적어도 스카치 위스키하고 버번 위스키 알아봐야 되고요. 아까 브랜디에서는 꼬냑과 아르마장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 영국이죠. 영국에 스코틀랜드가 있는데 이 스코틀랜드에서 생산된 위스키를 총칭하여 영국의 스카치 위스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스카치 위스키에 관한 법률이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곡류를 발효시키고요. 증류시켜서 최소한 3년간 오크통에 저장 숙성시킨 위스키 하나요. 스카치 위스키라고 출고 허가장과 매도 증명서가 기입이 된다고 합니다. 스카치 위스키 특유한 냄새, 주 원료인 보리 메가, 우리나라 말하면 엿기름인데요. 이걸 건조시킬 때 피트 탄킬의 불길이 몰트에 스며들면서 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스카치 독특한 그 향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칵테일 제공할 때는 주로 이제 그 소다수, 그 다음에 생수, 미네랄 워터라 그러죠. 기타 소프트 음료를 섞어서 이제 그래서 위스키 서비스는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위스키 원액과 함께 제공되는 것은 물이나 소다수나 기타 청량 음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위스키와 이제 스탠다드 위스키라고 해요. 같은 제조사마다 그 프리미엄 위스키와 이제 그 다음에 스탠다드 위스키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12년 이상 된 것을 이제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라고 하고 있고 12년 미만 것을 이제 스탠다드 위스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 위스키는 17년, 21년 또 30년으로 또 구분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브랜드는 이제 조니 워커 스위나 그랜피딕
있습니다. 이 그랜피딕은 8년짜리지만 프리미엄 위스키로 직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원액만 써요. 원액. 그래서 몰트 위스키의 대표적인 게 그랜피딕입니다. 그랜피딕이요. 그 사슴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게 이제 그랜피딕입니다. 조니 워커는 이제 블랙 라벨과 레드 라벨이 있는데 이 블랙 라벨이 이제 그 프리미엄 위스키입니다. 뭐 올드바나 발렌타인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듀어스 피어 몰트 12년, 그 다음에 뭐 글렌벳 하일랜드 홀트나 커티스나 노얄 샤 등이 대표적인 스탠다드 위스키도 이제 같은 제조사에 나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제조사에서 어떤 거는 이제 스탠다드, 어떤 건 프리미엄으로 이제 제공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위스키 중에서 또 미국에서 나오는 위스키가 있어요. 미국 동북부 지역에 켄터키 주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 버번 지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위스키가 있는데 이 위스키는요, 그 주 원료가 옥수수예요. 이 옥수수가 51% 이상이 함유되어야 하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버번 위스키다. 버번 지방이 나야 되고 51% 이상이 돼야지만 버번 위스키다라고 하는 그 법이 있습니다. 칵테일로 제공되기 때문에 주로 스카치 위스키는 이제 주로 물이나 스트레이트나 소다수하고 잘 어울리는데요. 이 위스키는 콜라하고 잘 어울려요. 옥수수가 좀 달짝지근해서 그런지 이 콜라하고 잘 섞어서 버번콕이라 그러면 버번 위스키 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잭 다니엘 블랙 라벨이나 진빔이 이제 대표적인 곡이고요. 올드 그랜댓이나 그다음에 플래시먼이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캐나다를 대표하는 카나디안 위스키와 그다음에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아이리시 위스키. 이 아이리시 위스키는 이제 아이리시 커피와 함께 또 알려져 있고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캐나디안 위스키는 이제 시그램 노이알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이리시 위스키는 존 제미슨 7 years old 정도만 알아두시면 대표적인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 아일랜드 위스키, 아메리칸 위스키는 버번 위스키라 했죠. 캐나다 위스키 등이고요. 이 중에서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만드는 스카치 위스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위스키 서비스를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스트레이트 잔이나 온도락스 이렇게 얼음을 담아서 나가는 이 올드 패션 글라스에다가 이제 얼음을 담아서 나가면 이게 온도락스입니다. 온도락스. 그리고 소다, 워터, 그 다음에 일반 워터를 같이 제공이 됩니다.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So today we'll show you top 5 ways to serve and enjoy your whiskey. Scotch, Irish, Canadian, Japanese, bourbon, they all taste different, but all could be served the way we will show it to you now. First, and I think it's the best way to serve it, is whiskey neat or up. Serve it in a tasting glass. Whiskey should be room temperature, so you get to taste pure flavor without dilution. If you don't have a whiskey tasting glass, you can serve neat in a rocks or old-fashioned glass. The second really popular way is to dilute with cold water. Your whiskeys become a little smoother and you can enjoy a little longer. Third one would be whiskey on rocks. Basically, you need to add few pieces of ice, but I would recommend to use a large cube of clear ice, so that way it dilutes slower and you also can enjoy your whiskey a little longer. But if you don't like to add water or ice into your whiskey and still prefer to drink it chilled, all you need to do is just add whiskey stones. Just make sure to keep them in the refrigerator for like 6 or 7 hours. Fifth, and probably my favorite way to serve it, is in cocktails. There's many cocktails you guys can make with whiskey, but I think all of you should master classic drinks such as Manhattan, Old Fashioned, and Whiskey Sour. But you guys let me know in the comments, what is your favorite way to serve or drink whiskey? And remember, whiskey always tastes so much better if you subscribe to this channel. Thanks for staying until the end. Please enjoy whiskey responsibly, and I will see you next week. 예, 위스키 서빙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학습 내용 정리하게 되면요. 샴페인은 이제 스파클링 와인의 하나이지만
최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파클링 와인의 대명사다라고 이야기했고, 청량감 때문에 모든 음식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특히 축제나 축하 기념에 그 기념 와인으로 많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 특히 오프닝 할 때 충분한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와이어 철사로 묶어져 있는 게 있는데 얘를 특히 조심히 열어서 서빙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와이어를 풀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걸 잡고 병을 돌려가지고 이 그 샴페인 코크를 이제 딴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브랜디 서비스는 이제 꼬냑이나 알마냐과 같은 식후주로 제공되는 술로 전용 잔에 제공돼야 되겠고, 위스키 서비스는 종류가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특징을 알고요. 판매해야 하며 또 그 워터, 물이나 소다, 콜라, 스트레이트 등으로 이제 응용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자, 다음 잠시 쉬고요. 그러면 11주차 2강에서는 주문 서비스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